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화학 올림피아드 온라인에서 이제 분석화학을 같이 공부하게 된 황성필이라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기 표기가 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망간산염 MnO4-이죠. 일반적으로는 산 상태에서 많이 반응을 합니다만 이 문제에서는 강염기 조건에서 느리게 유기물을 산화를 시켜서 탄산염 CO3-2-로 만들고 자기 자신은 녹색의 MnO4-2-를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0.1몰 KMnO4 30ml 용액에 글리세린 유기물질이죠. 글리세린 용액 25.0ml를 넣어서 모든 글리세린을 완전히 반응시켰습니다. 이후 용액을 산성으로 만들고 이 용액을 0.2몰 Fe2 플러스 표준 용액으로 적정하였더니 40ml가 소모되어서 용액의 망간 화학종이 모두 Mn2 플러스가 되었다 라고 할 때 다음 질문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유기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글리세린이 되겠죠. 글리세린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KMnO4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느리게 모두 다 CO2로 만들어서 탄산염으로 만들어 주긴 한데 느린 반응이라서 직접 적정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색변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KMnO4의 총 몰수는 과량으로 집어넣은 후에 모든 글리세린을 다 소모를 한 후에 역적정을 이용을 해서 글리세린의 농도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염기 조건에서 과망간산염과 글리세린의 반응식을 쓰시오 라는 것인데요. 이런 산화환원 반응일 때는 각각의 반쪽 반응을 산화수를 고려를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과망간산염인 MnO4-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2가이가 산화수가 될 테니까요. 총 마이너스 8이라서 망간이 7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7가짜리 MnO4-에서 MnO4-2- 같은 경우에는 전작 하나를 받았으니까 플러스 6가가 되겠죠. 그래서 전작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환원 반응식이 사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글리세린이 있을 텐데요.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분자식이 모두 CO2 혹은 CO3-2-가 되게 되면 14개의 전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산소의 개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있는 산소의 개수를 하고요. 플러스 1가짜리를 하고 탄소를 개수를 다 구하게 되면은 이제 산화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4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에서 전자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14개를 맞추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4를 곱해서 더해주면은 여기 전체 화학 반응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강염기 조건이기 때문에 산소랑 그런 것들을 OH-랑 H2O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산성 조건이랑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적정 실험에서의 반응식을 써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 적정 실험에서는 역적정이긴 했습니다만 산성 조건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모든 망간과 관련된 화학종이었었죠. 그래서 MnO4-와 함께 글리세린을 산화시키면서 본인이 형성된 산화수가 바뀐 MnO4-2- 같은 모든 망간 화학종이
Mn2 플러스로 변화가 되게 된다. 환원이 되게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반응할 수 있는 화학종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반응에 참여하고 생성된 망간염이 있을 거고요. 이때는 플러스 6가였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가가 되려면은 총 4개의 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철이온도 Fe3 플러스로 산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4개가 참여를 해서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글리세린보다 과량으로 집어넣었던 과망간산염 MnO4-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에서 살펴보았듯이 플러스 7가의 산화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Mn2 플러스로 이제 산화가 수가 바뀌었으니까 총 5개의 전자를 받아들였었죠. 그래서 철이온 같은 경우에는 1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5배만큼 이제 스토이치오메트리가 그 화학 양론이 바뀌어서 2개의 화학 반응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적정 실험이 수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번 문제와는 다르게 OH-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산성 조건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처음 용액에 글리세린의 농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역적정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역적정 문제 같으면 두 번째 타이트레이션에서 적정 실험에서 MnO4 2-만 그러니까 생성됐거나 혹은 MnO4-처럼 아예 과량으로 집어넣었던 남아있는 것들 둘 중 하나만 Fe2 플러스 표준 용액을 이용을 해서 구해서 앞에 있던 첫 번째 애널라이트 분석 물질을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화학종이 2번 문제에서 보듯이 모두 다 반응해서 Mn2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물질이 하나가 아니라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실험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에는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느린 산화 반응과 두 번째 적정 산화 환원 반응에서 주고받았던 전자의 개수가 결국엔 똑같다. 왜냐하면은 모든 망간 물질이 환원이 되게 되는데 그 일부는 글리세린 때문에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일부는 아이온 때문에 생성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Fe2 플러스가 Fe3 플러스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자의 개수를 첫 번째 화학 반응과 두 번째 화학 반응, 첫 번째 화학 반응과 두 번째 화학 반응으로 합쳐주면 동시에 모든 것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반응이 완결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망간산염이 모두 Mn2 플러스 그게 전자가 글리세린이 됐건 혹은 Fe2 플러스가 됐건 상관없이 과망간산염이 모두 Mn2 플러스가 결국엔 된 거니까 그때 필요한 전자 몰수를 구해보면요. 0.1몰 곱하기 30ml는 처음에 넣어줬던 과망간산염의 몰수가 될 거고요. MnO4- 플러스 7가에서 플러스 2가짜리로 바뀌었으니까 5개의 전자가 필요해서 총 15mm몰이 과망간산염의 환원에 필요로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표준 용액으로부터 알 수 있는 처리온은 0.2몰 곱하기 40ml인데요. Fe2 플러스는 모두 3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하나만 존재해서 결국 8mm몰만큼의 전자가 과망간산염에 처리온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리세린에서부터 나오는 전자는 여기 15에서 8을 빼서 7mm몰만큼의 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7mm몰만큼의 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첫 번째 반쪽 반응식에서 살펴보았을 때 글리세린 하나가 14개의 전자만큼이 산화가 될 때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요 전자의 몰수가 7mm몰이라는 거는 글리세린의 몰수는 화학 양론으로부터 그 절반인 0.5mm몰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0.5mm몰에서 문제 조건에서 주어져 있던 처음 시료의 부피인 25ml로 나누어 주면 20mm몰이 처음 글리세린의 농도였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적정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일반적인 역적정이 남아있는 MnO4- 혹은 그중 일부에서는 MnO2- 둘 중 하나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반면에 이 둘 다 반응을 할 때는 총 반응의 개수를 세알이면 되는구나 라는 게 조금 특이한 문제이니까요. 한번 혼자서 학습을 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기화학 문제이고요. 여기 갈바나의 전지가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 라인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갈바니 전지를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구리, 금속 구리가 되겠죠? 금속 구리 선을 용액에다 담그어 두었고요. 그 용액은 카퍼 나이트레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염다리가 있고요. 오른쪽 비커에는 실버 나이트레이트, 은 용액이 있고 그 안에 은 와이어를, 은선이죠. 은 와이어를 담궈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카퍼2 플러스랑 에이지 플러스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를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 중에 하나로는 나중에 여기다가 할라이드 이온으로 Cl-를 넣어 볼 거라서 여기 있는 용액에서 침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KSP 값을 솔리빌리티 프로덕트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극의 전극전압. 전극전압이라고 하면 카퍼나 실버처럼 양쪽에서 전극, 전자를 주고받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전극 역할을 하는 선들의 전극전압, 볼티지를 구해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반응식을 써봐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셀 같은 경우에는 카퍼 메탈과 카퍼 캐타이온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루겠구나 라고 해서 카퍼2 플러스랑 카퍼 환원이 될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실버 캐타이온과 실버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평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준에서 많은 경우 전극전압 같은 경우에는 농도도 주어져 있고 해서 네른스트 이퀘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카퍼 전극 같은 경우에는 카퍼 요화학 반응이죠. 여기 있는 요 녀석의 표준 환원 전위를 적어주고요. 마이너스 NFRT가 될 텐데 25도씨라고 했었으니까 그 F분의 RT 값이 0.05921일 겁니다. 59.2mV. 그래서 여기 전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2가 되는 거고요. 상용 로그를 적어두고 여기 있는 카퍼2 플러스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농도를 그대로 적어주면 0.28이 나오게 되고요. 실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환원 전위를 적어주고요. 차이점이라면 전자의 스토이치오메트리가 화학 양론이 전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1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을 적어주고 생성물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액티비티가 1이라서 1을 적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실버의 농도를 집어넣으면 0.74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 값은 낮은 값이고요. 한쪽 값은 높은 값이 될 테니까 만약에 이게 갈바나 물론 라인 노테이션이 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포텐셜이 더 높은 쪽이 환원 전극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오른쪽에 있던 AgNO3 용액에 KCl을 3mm몰, 6mm몰을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이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가정을 한 후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Ag 플러스가 전자 하나를 받아서
AG로 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있던 AG의 농도가 원래 있던 농도에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Cl-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G 플러스랑 Cl-가 만나서 AgCl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B번, 2번, 3번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초기 음이온의 총 몰수를 구해보면 5mm몰입니다. 5mm몰이라고 하면은 Cl-가 침전이 형성되는 것보다 실버가 더 과량이 되는 게 2번 조건이 될 거고요. 3번 조건일 때는 5mm몰보다 더 많은 할라이드인 Cl-을 넣었기 때문에 모든 HCl이 사실은 침전이 된 후에 솔루빌리티 프로덕트의 역방향으로 살짝 녹아 나온 H 플러스만 용액에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이랑 3번의 H 플러스의 농도가 변화가 되어서 네른스트 이퀘이션이 바뀐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첨가한 염화이온이 3mm몰이었으니까 AgCl이 침전되는 양은 거의 3mm몰이 될 거고요. 꽤 KSP 값이 컸기 때문에 남은 음이온의 농도는 대략 한 2mm몰이 될 텐데 그게 동일한 부피에 녹아 있었으니까 농도가 줄어든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농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0.716V가 되어서 그 값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넣어주었던 몰수가 6mm몰이기 때문에 실버는 모두가 다 침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G 플러스를 네른스 이퀘이션에 넣으려고 해도 정말 조금 남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밖에 없겠구나, 녹아 나오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KSP 값에서 AG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클로라이드는 과량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1mm몰이 그대로 녹아있죠. 그래서 그 농도를 0.01로 곱해서 AG 플러스가 녹아 나오는 양을 정말 소량이죠. 원래는 무려 50mm몰이나 있었는데 9나노몰 정도로 대략 한 10나노몰 정도로 아주 확 줄어든 양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의 환원 반응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작은 전압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용액이더라도 침전이 형성되거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과량의 침전이 형성될 때 3번이죠. 과량의 침전이랑 그래도 좀 남아있는 실버가 있을 때 각각의 한계 반응물에 따라서 네른스트 이퀘이션에 따라서 전극전압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전극전압이 바뀌는 걸 보고 용액의 농도를 추정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라티머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표준 환원 전위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표준 환원 전위를 계산을 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환원 반쪽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에서 새로운 반쪽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첫 번째는 FE3 플러스가 FE2 플러스로 환원될 때 이온 밸류가 있고요. FE2 플러스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철로 완전히 환원될 때가 마이너스 0.4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FE3 플러스가 전자 3개를 받아서 요 3개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고민스러운 거라면 또 우리 친구들이 FE3 플러스가 전자 하나를 받아서 FE2 플러스가 되고 FE2 플러스가 된 후에 전자 두 개를 받아서 FE가 되면 이 두 개를 그냥 더해서, 그러니까 0.77이랑 마이너스 0.41을 더해서 한 0.3 정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게 우리 델타 G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화학 반응은 델타 G에 대한 값이었었으니까요.
델타 G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FE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델타 G를 더해줘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NFE를 더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한 개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0.77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 곱하기 0.41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겠죠. 요게 뭐라고요? 3개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F2가 되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E3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전부 다 플러스가 되게 될 거고요. 여기는 1 곱하기 0.77 그래서 0.77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가 있고요. 마이너스 0.41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0.4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배를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82가 나오는 거고요. 요게 3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3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17V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유사한 문제입니다. 산소환원 반응은 매우 자연계에서도 많고 연료전지 같은 것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반응도 마찬가지고요. 한쪽이 ORR, Oxygen Reduction Reaction, 반대편이 역반응이 Oxygen Evolution Reaction이 되겠죠. 그래서 산성 조건일 때 산소는 전자 4개와 프로톤 4개를 받아서 2개의 물 분자가 되고요. 최소한의 연력학적인 포텐셜이 1.23V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 중간체로 사실은 H2O2가 알려져 있고요. H2O2도 중간에서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거쳐서 2개의 물이 형성되면서 1.78V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첫 번째 반응, 요 반응이죠. 요 반응의 이제로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로 값이면은 두 번째 반응이 H2O2 더하기 EH 플러스 더하기 두 개의 전자가 요렇게 H2O 두 개죠. 요게 1.78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화학 반응식 여기서 1.23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와 같은 요령을 생각을 해본다면 요 화학 반응 1.23에서는 4개만큼의 전자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요게 1.23V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에는 여기 첫 번째 반응, 이 반응은 2개의 전자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2개의 반응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응 E0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반응은 뭐죠? 두 번째 반응은 여기 있고 2개의 전자에다가 1.78, 그죠? 1.78. 그러면 이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1.23 여기 있죠? 거기다가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78 그 다음 여기 있는 전자의 개수 2로 나누었더니 0.6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이제로 값을 더한다 라는 것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한 특수한 경우일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델타 G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NFE 혹은 마이너스 NFE를 구해서 전자의 개수를 고려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